그래서 입결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입결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안녕하세요. 입시가 준유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볼 날이에요. 일단 이화여자대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네요. 2호선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 이화여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도 2호선 대학이죠. 2호선에 가자가 이제 고3들의 모토 아닙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뭐 여대 중에서 탑이죠. 저는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여기는 진짜 똑똑한 애들을 잘 뽑아요. 그래서 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뭐 입시를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뽑을 만한 애들을 뽑아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박 케이스는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형도요, 크게 변동 없이 작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교추천 전형 있고요, 미래인재 전형, 고른계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논술 전형 있고, 실기 위주인데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이 세 개는 저도 많이 보내봤어요. 그 다음에 예체능 실기 전형, 예체능 서류 전형인데 예체능은 전 잘 몰라요. 예체능은 예체능 전문센터에 가시길 바라고. 수시 모집 요강의 2020년 버전을 살펴볼 거예요. 입학 전형 개요를 살펴보고, 주요 사항 보고, 모집 인원 살펴보고, 전형 일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전형 안내 들어가기 전에 테이크를 하나 끊을게요. 인스타그램 계정 홍보를 해야 되는데, 덕성여자대학교, 제가 그 덕성여자대학교 거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유는 제가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사정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강력하게 비판해서 그런데, 사실은 뭐 유튜브 그 구독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런 학원장님들 교육하고 컨설턴트 교육하는 내용들을 2번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예 앞에 부분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가 개설이 된 거라, 사실 유튜브의 구독자들은 컨설턴트, 예비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곤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왜 나쁘게 얘기하지? 그래서 단순하게 기분 나빴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입학처가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거니 하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인스타그램은 역시나 이번에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마케팅 팀이에요.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고 있는데, 편집자분도 마케팅 팀에 계시고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계정을 하나 팠습니다. 안에 컨텐츠는 제가 컨펌을 해줍니다. 이거 내용 좋다, 이거 내용 괜찮다, 안에 내용 뭐 정확하다, 이런 거 다 컨펌을 해주고 있어서요. 팩트만 놔뒀으니까. 자, 덕성여자대학교는 전형 방법은 어떤가요? 자소서 제출 전형은 형문표시다. 학생부 종합은 덕성인재자. 교과는 학생부 100%다.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 전형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저희 회사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6070 아니고 6080인데요. 잠시만요. 네, 수정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6070이 아니라 6080이에요. 0260807227인데 저희 편집자분이 이제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정말 딱 핵심적인 것만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직관적이고 되게 금방 볼 수 있어요. 1분이면 볼 수 있죠. 네, 보시고 바로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고, 네, 영상은 한 학교당 굉장히 오랜 시간의 분석, 그다음에 저희 노하우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팩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형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고교추천 전형, 미래인재 전형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일단 면접이 있는 전형이 고교추천 전형하고 국제학 특기자 전형, 과학 특기자 전형 일부 정도만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그래서 면접보다는 서류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아무래도 이대는 어떻게 자기들만의 그런 학생들 선발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면접을 안 봐도 좋은 애들을 잘 선발을 해나가더라고요. 얘는 이대에 붙을 것 같다 싶은 애들은 다 붙었어요. 네, 소위 말한 대박 케이스,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한 대 막 딱 붙어 온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이대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고교추천 전형 390명, 미래인재 전형 833명, 고른계 전형 50명, 사회기여자 15명. 논술은 670명에서 543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였죠. 20% 이상 감원했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지금 사라진 전형을 준비했다가는 저는 크게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절대 안 할 것 같아도 내가 서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대학에 가도 또 반수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거든요. 반수할 마음이 들려면 논술이 아니라 사실 학종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 응시 지정 영역 살펴볼게요. 인문계열은 수학 나.
그러니까 수학 가를 지정이 안 되는 거네요. 인문계열은. 보통 이제 인문계열에 수학 가나 다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학 나형을 본 학생은 반드시 인문계열을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만 되고 나형은 아예 안 되는 이 구조 좀 독특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정시모집 수능자는 계열별 통합 선발 보고 있어요. 정시모집으로 제가 이대를 정시 컨설팅 해보니까 이대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이대가 안 돼요.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도 이 정도면 이대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정시는 인호수라든가 여러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2020년 입시까지는 수시가 그래도 좀 더 대학 가기가 수월하고 정시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뽑아버리고 결국에는 예비번호 되게 막 짧은 예비번호 받아도 내가 예비번호 5번이었다 해도 내가 합격이 안 되면은 난 그냥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기까지는 상황을 끌어가지 마시고 수시를 꼭 도전해 보시는 걸 권장할게요. 그리고 나는 진짜 사람이 괜찮다. 난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이대를 꼭 쓰세요. 왜냐면 이대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 잘 뽑는 그 노하우가 딱 정립이 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인재 고교 추천. 미래인재 전형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예전엔 4배수 면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면접 보러 온 애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면접에서 이대 애들을 볼 일이 아예 없어진 거죠. 좀 아쉽습니다. 이대 애들 면접 가르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막 가르칠 때 너무 재밌어. 똑똑한 애들 가르치는 건 사실 컨설턴트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국어국문학과 28명에 중어중문학과 22명. 그 다음에 뭐 이쪽은 10명 남짓 선발하고 사학과 철학과를 각각 15명씩 선발하네요. 이대 철학과 센 거 아시죠? 근데 이대 기독교학과도 세요. 이게 입결이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미래인재 전형에서 기독교학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3.1 정도의 평균 형성이 돼요. 3.1 정도의 평균 형성이 되고 이제 문 닫은 학생의 내신 좀 낮았어요. 5.4인데 이 학생도 이제 학교 자체가 좀 좋았고 아주 일반고는 아니었어요. 자사고의 5점대 학생이 합격을 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사실 뭐 어디가 특별히 많이 뽑는다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데는 없죠. 경영학보다 45명이면 이대의 어떤 위치나 이대의 실제 전체 인원 선발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45명의 학생을 미래인재로 15명의 학생을 고교추천 학생으로 뽑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고교추천 전형으로는 선발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쪽에 지금 하이픈 그어진 것들은 이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에서 제일 센 데가 사실 여기예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이대를 나와서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자 하고 또 기자나 PD나 이런 쪽의 업무를 실제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입결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인원수를 많이 뽑지만 그것에 비해서 경쟁률이 더 나오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아까 기독교학과에 5등급 합격자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의 평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열 평균이 지금 미래인재 전형이 고교추천 전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고교추천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교추천 전형은 표준 편차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1.48 정도가 평균인데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1.8 이런 식인 거예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똑같아요. 한 1.48 정도인데 계산해보면 문 닫은 학생 한 1.8 정도예요. 이 고교추천 전형은 아무래도 1등급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되게 높습니다. 고교추천 전형이랑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1.57, 1.5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의 문 닫은 학생들의 내신 4등급대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미래인재 전형 입결을 물어보시면 평균이 1.57인데 문 닫은 학생이 4.0, 4.0, 4.8 막 이런 식이면 아니 평균이 1.57이면 1.1도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나요? 네, 맞아요. 최초 합격자 애들의 내신대는 1.1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 닫은 학생들 중에서 간혹 딱 한 명 정도. 예를 들어 딱 한 명만 4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2등급 안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실제 붙은 애들의 평균은 진짜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소비자학과 10명인데 소비자학과 10명이 중에서 9명의 내신 평균은 1.2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문 닫은 애 내신이 4.0인 거야. 그렇게 하면 평균이 1.6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인재 전형이나 고교추천 전형이나 내신의 합격은 거의 비슷한데 문 닫는 학생의 내신이
되게 낮아서 평균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 그러나 그 문 닫는 학생의 내신이 미래인지 전형이 낮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될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낮은 내신들은 절대 일반고가 아닙니다. 최소 이제 굉장히 잘 나간 자소고거나 과학고거나 외고거나 이런 식이에요. 네, 뇌인지과학 전공 굉장히 떴죠. 전년도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의대급의 내신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뇌인지과학 전공을 선발하지 않았고 그 미래인지 전형에서의 실제 내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뇌인지과학과의 합격자 내신 평균 1.1입니다. 그런데 문 닫은 학생 내신이 3.0이니까 실제로 3.0의 학생을 제외하고 14명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냥 거의 1.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문 닫은 학생이 3.0의 내신인데 그 학생만 낮은 거고 그 학생 떼고 평균 형성하면 1.05예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학종인데도 1.05의 학생들이 여기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그런 계열 평균 이런 것들의 꼼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이 고교 추천 전형은 한 인문계열 같은 경우 한 160%, 자연계열의 경우 한 120%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인지 전형은 오히려 좀 적은 편입니다. 인문계열이 한 97%, 자연계열이 한 70%이 정도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은 좀 더 많이 돌고 대신에 지원이 가능한 학과가 좀 정해져 있고 미래인지 전형은 대부분의 학과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만 차이가 입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에는 그 마지막에 내신을 보고 괜시리 접근했다가 정말 피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 학생이면 2등급 때다 그러면 이대를 아예 못 쓰게 합니다. 보통 서류 좋아서는 문 닫은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2등급 학생은 선발 잘 안 하고요. 1등급 위주만 뽑고 약간 평균치를 낮추기 위해서 3등급에서 4등급을 문 닫는 학생을 딱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명이 될 자신 있다면 쓰는 거고요. 근데 제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도박을 안 시켜요. 제가 이대 입학처에 대해서 꼼수를 너무 풀어버렸나요? 이대가 저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전 이대 좋아해요. 예. 자, 국제학부가 54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지금 과학특기자입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인데 많은 인원수는 아닌 게 확인이 되고요.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생 분자과학부 여기가 되게 센데 여기 원래 합쳐가지고 많이 뽑던 거를 또 쪼갰어요. 그래서 입결이 더 올라가요. 이제 추업도 안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자전기공학, 그 다음에 화학신소재공학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 의대, 간호대학. 이대 간호학부는 너무 세죠. 너무 세고 너무 좋고. 저는 간호학부도 이제 입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간호학부 자소서 쓰기가 참 곤란합니다. 애들이 다들 사회복지학과처럼 써요. 자소서를. 근데 간호학은 사회복지학이랑 좀 다르고 좀 훨씬 세분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생물학적인 경험, 화학적인 교과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예전에 이 의예과에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5명씩 선발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수능 위주로 45명 선발이니까 사실 수시에서는 미래인지 15명만 뽑아서 제가 이대를 많이 지원 안 시킵니다. 서울대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이대를 떨어지고 서울대 의대를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대가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이런 썰들을 풀어줘야 또 그 컨설턴트 분들이 학생들한테도 이런 썰들을 좀 풀어주면서 입시가 그렇게 꼭 그 대학의 서열대로만 지내지 않는다는 거를 인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형 일정 보시면 지금 자기소개서의 입력 시간과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텀을 두고 9월 9일에 마감이니까 대다수의 학교들이 9월 10일에 원서 접수 마감하는 걸 고려했을 때 이대는 좀 빨리 마감을 한다. 그리고 빨리 마감한다는 건 그만큼 실수의 학생들, 허수가 적은 실제로 여기 꼭 오고 싶은 학생들이 여기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은 생각만큼 높지 않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 게 제가 지금 남은 학교가 50개 정도 돼요. 제가 지금 6월 달에 컨설팅이 다 마감되고 7월도 지금 주말에 컨설팅이 다 마감되고 해서 일단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전문적인 직종 자체가 컨설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일을 벌려놨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게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방법을 좀 강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밤을 새서 촬영을 하면 그 다음날 컨설팅하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컨디션 조절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긴 하겠는데 조금 영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은 면접이 10월 19일, 20일 이렇게 나눠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수능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 이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미래인재 전형, 고른계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을 12월 10일에 면접도 없는 전형이에요. 그냥 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린다. 수능 끝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요즘같이 통계가 잘 만들어진 시기에 말이죠. 논술 전형 또한 노술고사를 이제 수능 보고 열흘 후에 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에, 실기 전형과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는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랑 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짜여져 있는 걸로 보여요. 연세대에 합격하는 학생이랑 이대에 합격한 학생이랑 많이 겹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미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도미노 분석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짜놓은 어떤 틀이 있고 그 통계 틀을 계속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시지원 컨설팅이 최상위권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최상위권한테는 정말. 이대는 썰이 되게 많아요. 썰이 많다는 건 제가 이 학교에 입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준 케이스가 되게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교춘 전형부터 제가 중요한 썰들을 풀어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